반갑습니다.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현대차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현대차 전기차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네, 저기 그림에 나와 있죠? 네, 5.5%입니다. 그래서 5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아차까지 합치면 8%고 세계 4위를 기록 중인데 생각보다 높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최근 뉴스들을 보시면 아실 텐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 부회장은 지난 5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그리고 지난 6월 22일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각각 만나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논의했는데, 조만간 7월 중에는 최태원 SK 회장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 부회장이 먼저 손을 내민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친환경 수소 전기차 사업 때문인데요. 현대차의 경우 2025년 전기차 56만 대를 판매해서 친환경차 분야 세계 3위, 여기 있죠? 네, 글로벌 탑 3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기차 배터리 확보가 필수인데, 핵심 부품인 배터리 수급이 확보돼야 전기차 시장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정의선 부회장은 전기차 사업 강화를 위해서 4대 그룹뿐만 아니라 전기 화물차 분야에서는 롯데그룹과 CJ그룹, 전기차 폐 배터리 활용 분야에서는 한화그룹 등과도 협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지금 보여드리는 일렉트로닉 GMP 플랫폼, 사진도 보셨을 거고 잘 알고 계실 텐데, 내년 초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 그냥 쉽게 약자긴 한데 eGMP를 활용한 순수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도 있죠? eGMP 플랫폼,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플랫폼인데, 일렉트릭 글로벌, E는 일렉트릭, G는 글로벌, M은 모듈라, P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자이고, 넓은 내부 공간으로 탑승자들의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하는데, 배터리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차종별로 각각 다른 배터리를 적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손쉽게 다양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연차 구조에서 엔진을 제거하고 전기 모터를 넣지 않고 배터리를 팩 형태로 감싸서 차량 바닥에 펼쳐 넣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로써 1회 충전 주행거리를 극대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 한층 진화된 전기차 모델을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 모델들은 성능, 스펙이 높아져서 대부분의 경쟁 차종 대비 높은 상품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보면은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차급에 따라서 배터리 탑재 용량 가변이 용이하다. 충전 시간 단축 위한 고전화 시스템 신규 적용되고, 400kW급 고전력 급속 충전기 국제 표준 개발 참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 보시다시피 지금 보시는 차량이 코드명이죠. 애니. 공개 사진인데, 지금 애니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활용한 첫 양산차라고 합니다. 내년 초에 양산 계획 중인데,
내년에는 7만 5천 대, 2022년에는 9만 대 정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애니의 성공 여부가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전기차 주도권을 향한 관전 포인트가 될 만큼 매우 중요한 시기가 내년 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제네시스 첫 번째 전기차, 그리고 신형 G80, G80 전기차 등을 내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제네시스의 경우는 G80, GV80의 시간당 생산량이 증가해서 올해 초 회사 가이던스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지금 뭐 사진도 보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자기 차량으로 뭐 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실 텐데 9월부터는 수소 전기차인 넥소 생산량을 현재 400대 수준에서 월 800대 수준으로 2배 늘릴 계획 등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1분기 실적은 지금 뭐 차트를 켜놨는데요. 우선 1분기 실적은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고도 기대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은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주가도 지지부진했었고, 지난 1일 2분기 잠정, 확정치가 아니에요. 잠정 실적 발표는 있었는데 역시 부진한 실적이었습니다. 비록 확정치가 아니고 잠정치였지만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2분기 부진한 실적은 이미 주가의 뭐 100%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지는 몰라요. 아직 확정치가 나온 게 아니어서. 근데 어느 정도,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반등의 계기를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죠. 작년 기준 현대차 판매량의 무려 37.2%가 신흥국 판매였습니다. 근데 이 비중, 판매량 수치가 타 업체들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신흥국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환손실 이외에도 판매 수요의 추가적인 감소 등은 부담이 될 수 있겠는데, 또 코로나19 글로벌 확진자 수가 추세가 이제 증가 중인데,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에서 완성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면 신흥국의 판매 부진을 내수 및 선진국 시장에서 잘 메꿔가야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 내용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리스크 요인도 살펴봤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래량 아래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외국인 보유 비중인데 계속 낮아지죠, 그쵸? 그래서 외국인 외국인 비중이 지금 차트가 꺼져서 좀 다시 키웠는데요.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이 7월 3일 기준으로 해서 33.66%, 3366이죠. 그러면 작년 12월 30일은 39.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외국인의 비중이 약 한 6% 좀 넘게 감소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 주도 좀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은 여전히 좀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그래서 외국인이 의미 있게 매수로 돌아선다면 정말 유의미한 시그널이 될 수 있겠고, 또 기관은 이번 주 보시면
월요일날 매도, 금요일날 매도. 그리고 화수목은 매수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금융투자, 네, 뭐 연기금. 연기금은 뭐 한 주만 놓고 보면은 거의 뭐 비슷비슷한 거고 금융투자가 좀 눈에 띄게 좀 매수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주 중반 전후부터 수급은 살펴봤고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하늘색 이평선, 60일선 이평선 지켜지는 것 긍정적이고 외국인 매도에도 그래도 기관에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60일선은 힘겹게 지켜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주봉을 보면 제가 미리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때 장대 양봉이 있었죠. 주봉이에요. 장대 양봉의 시가는 중요합니다. 그쵸? 그리고 요때 3월달에 장대 음봉의 센터도 중요한데 그 가격이 비슷합니다. 98,000원으로. 그래서 98,000원은 주봉상 매우 중요한 가격이구나. 거기를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면 여기가 바닥이고 돌리면 좋겠지만 혹여 그쵸? 예, 조금 더 조정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여기 장대 양봉 갭 상승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음봉이 나오는 종가 그 가격이 또 겹치는데 한 94,700원, 95,000원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60에서 지키면서 기관 수급 덕분에 좀 지켜내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는다면 기간 가격 조정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쵸? 강한 수급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또 후지부진하다가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진다면은 95,000원 전후까지는 일단 좀 조정 가능성은 염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중요한 가격 95,000원, 98,000원 두 가지 가격을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수급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매도해오는 외국인의 의미 있는 매수가 언젠가 유입이 될지 여부 꼭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7월 1일 2분기 실적이 잠정치 좀 부진한 실적이 잠정치가 발표됐는데 그때부터 좀 기관이 그래도 좀 매수를 들어오고 있어서 60에서 지키고 있다. 기관의 수급이 좀 강해지면 10만원권 올라서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위로는 지금 갈색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이죠. 그래서 위로는 좀 200일 이평선에 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도 말씀드렸고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큰 그림에서 결론은 그거죠. 실적 부분에서 말씀드릴 때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2분기를 덧점으로 반등의 계기를 찾아가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수급 예의주시하시며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10만원 아래에서는 언제든지 또 하반경 직성 나오면서 수급이 호전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뭐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 뭐 보유하시는 분들은 화이팅 하시고 또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뭐 리스크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모멘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7월 2일 전기차 배터리 관련 2개 영상을 올렸는데 배터리 관련돼서 좀 보시면서 좀 많은 도움 좀 얻으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모양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